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나무, 해피트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해피트리는 모양이 수형이 아주 예쁘고 꽃말도 좋으면서 축복이라든가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들이 해피트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수형을 보시게 되면은 중심 목에서 성장을 멈춘 상태에서 잎이 활착하는 단계, 가장 보편적인 관엽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서 아주 기능성이 뛰어나고 잎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나무가 곱게 뻗어나가서 수평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해피트리 모양도 예쁘고 꽃말도 좋으면서 그리고 금전적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선물용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수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나무들을 행복한 나무가 해피트리로 이렇게 해피트리나 녹보수나 잎이 조금 구별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해피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피트리는 선물로 받았거나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은 어떻게 키우면 될까 조금 고민되시죠? 해피트리는 이제 오갈피과 나무의 두릅나무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복한 나무에 대한 관리 요령은 햇볕, 물주기, 그리고 비료, 병충해, 그리고 수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지치기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햇볕은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햇빛트리는 양지식물이고요. 햇볕의 양은 직접적인 햇볕을 받아도 햇빛트리는 아주 수영이 곱고 펼쳐지면서 수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같이 뜨고 한여름에 밖에 놔두면 될까요? 온실에서 나와있던 야림 잎이 바깥으로 바로 나간다면 그 잎들은 바로 타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반그늘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반그늘진 곳에서 키우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잎의 성장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기가 잘 된다면 병충해에도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보시고요. 그리고 수영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작은 잎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강한 햇볕을 줘서 잎의 성장을 느리게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키우시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 유통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해피트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게 따라서 위치나 온도나 햇볕이나 이런 것은 좀 더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는 추운 데서는 열대지방 식물에서 들어오는 해피트리는 실내에서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안 좋습니다.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잎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30도씨 사이에 평균 온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실내 정화식물에 적합한 것이고요. 햇볕이 많이 안 드는 곳에서는 잎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얇고 가는 그리고 여린 잎들이 길게 마디가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조건들도 잘 적응시켜서 식물들이 좀 더 수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료를 다시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비료는 어떤 것을 주면 좋겠냐? 그렇다면 비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료는 액상 비료가 있고 고체 비료가 있습니다. 근데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액상 비료가 적합하게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체 비료를 쓰시되 고체의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영양제가 복합 비료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료 주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비료는 여름철에 뭐 적합하게 많이 주시면은 식물들이 가을,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비료가 적정량만큼 일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식물 자체적인 면역성을 길러주는
내구성을 강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에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비타민이라든가 아미노산, 그리고 그 오메가3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이 외부적인 환경, 밖에서 광합성 햇볕으로 인한 광합성 능력과 물에서 얻어지는 산소, 수소, H2O나 산소가 있잖아요. 그거 외적으로 필요한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칼륨과 붕소와 질소, 그리고 칼슘도 있겠죠. 이런 4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되면은 식물이 성장하는 데 있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피트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엽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나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은 광합성과 환기성, 그리고 영양, 이렇게 세 가지만 충족을 잘 된다 할지라도 식물들은 키우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은 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물 주는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주는 주기가 상당히 좀 헷갈려 하시는데, 수입목이라고 해서 해피트리가 마사토에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에다가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마사토에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해피트리를 심을 때 바로 심는다면 마사토나 질성이나 그리고 일반 황토흙이나 어디에 심어도 식물들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처음에 안착을 할 때 뿌리가 떨어가지 않고 식물한테 있어서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안착이 잘 된다면 그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물 주는 주기를 변경해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환경에서 심어야 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거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집에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식재가 잘 되고 안착이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줄 때 물의 양이라든가 물에 주는 주기, 이것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절이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까? 겨울잠을 자게 되면 아무래도 영양 흡수라든가 물 흡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물을 주되, 물에 주는 양을 좀 더 집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 집이 좀 습하다, 우리 집이 좀 건조하다, 그게 따라서 양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횟수는 한 2번 정도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피트리가 실내에서 건조한 환경이 있다면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충해를 해결하는데 좀 더 중점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쁜 수영의 식물을 예쁜 화분에서 물주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나무는 거기에 따라서 식물을 잘 클 수 있도록 보답을 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피트리는 실내에서 정말로 잘 크는 식물이죠. 예, 잘 크고 적응력도 빠르죠. 근데 1년의 계절 변화를 따져봤을 때 병충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해피트리 병충해, 해피트리가 수입목 중에서도 병충해가 상당히 많아요. 응애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깍지벌레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잎이 야들야들하고 잎이 많이 있는 식물일수록 잎과 잎 사이에서 통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많고요. 일조량이 오게 되면은 윗잎과 아랫잎에서 이제 그늘진 부분들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줄 때 위에다가 이제 잎의 광택이라든가 잎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지 않습니까? 뿌려주게 되면은 실내 습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제때 마르지 않는다면 잎과 잎 사이, 그리고 줄기와 줄기 사이에 그 미세한 그 틈 사이에서 수분기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 미생물체가 이게 탁 안착해서 응애라든가 아니면 찐득이라든가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는 유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반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진드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드기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지만 살충제라든가 아니면 응애 껍질류, 이게
응애퇴치제라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살충제가 있어요. 그런 농약 성분으로서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해피트리는 수입목인데 깍지벌레가 이게 몸통에서 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좁쌀만한 검정색으로 생긴 이런 깍지벌레들이 나무 껍질 안에서 번식을 해버리게 되면 나무 껍질 전체가 벌어지면서 성장 기둥을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나무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줄기를 제거를 하고 한쪽 줄기만 살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해피트리는 또 나무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나 저런 거나 보시면은 아무래도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직사광선이 있는 양지 바른 데서 키우는 것은 광합성을 하면서 면역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잎과 줄기에서 강도를 높여주고 식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주면서 영양 흡수를 하고 물에서 나오는 그 외쪽으로 다른 질소산화물이나 붕소, 나트륨 이런 외적인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자체적으로 면역성을 길러주는 증대 효과를 얻고요. 그리고 애초에 환기를 잘 시켜서 응애가 좋아하거나 진드기가 좋아하는 환경을 애초에 차단해버리게 되면 그런 병충해가 안착을 안 하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은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예쁘고 건강한 식물을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식물을 건강하게 우리 집에서 키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